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구나. 박수도 안 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현장 강의도 있지만은 이번 과정에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광양 포스코에서 중요한 행사에 갔다가 서울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 여기 계시다 그래서 인사라도 드리고 가는 것이 도리다 싶어서 온 거예요. 왔더니 온 김에 현장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발전시켜온 정신이 혼이 무엇인가 이래 보면 전 세계로 민족이 596개예요. 민족. 원래 한 2000여 개 되는데 민족도 망합니다. 태어났던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민족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일이라니까. 대단한 일. 예. 민족학적으로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 596개 민족 가운데 말이죠. 공인민족사라고 자기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민족사 기준으로 40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고 4000년 이상. 혹 일본이 얼마인지 아세요? 2600년밖에 안 되거든. 역사 가지고 있고 자기 말, 자기 글자, 자기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고 나라가 있고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는 민족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있고 나라가 있대. 이게 세계사의 저 주변부에서 이름도 없고 새끼밥도 못 먹고 남의 눈치나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31개 선진국만이 가입한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OECD. 여기에 가입하면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거든. 가입하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주최가 가능한 두 대회가 있어요. 월드컵과 올림픽입니다. 이것을 주최를 하고 특히 중요한 거 해외에 파병을 하고 여러분 군대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라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런 나라를 가진 민족이 몇 개나 되냔 말이에요. 요 조건을 갖춘 민족이 16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 16개 민족이 전부 세계 선진 강대국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에요. 앵글러 색슨족, 무슨 게르만족, 흉족, 셈족, 히브리족, 슬라브족, 겔트족, 중국의 한족, 일본족, 저 유대인, 이런 걸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니까? 대단한 사건? 아셔야 되고, 문제는 이 16개 민족을 지키는 혼이 있어요. 자, 세계 최강대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 나라를 건설하고 지켜온 정신은 뭐다? 미국의 기본 정신, 뭡니까? 다 아시죠? 예. 개척 정신, 프론티아 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큰 나라가 어디냐, 현재는. 이제 중국. 중국은 무슨 정신? 중화주의.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게 중화정신이 있고. 세 번째가 독일이거든, 독일. 일본은 무슨 정신? 사무라이, 이쇼懸명이, 자기 자리에서 목숨을 다한다, 이래가지고, 우동을 하나 만들어도 200년씩 만든다니까, 200년씩. 사실이잖아요. 장인정신. 그게 사무라이 정신 아니에요. 네 번째가 독일인데, 독일은 마이스터 정신, 전문가 정신. 대학을 못 나와도,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기술을 하나 제대로 프로가 되면, 대우받고 하는 정도, 독일 변정 정신, 그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가 불란서거든요. 다섯 번째가 불란서거든요. 불란서는 뭡니까? 불란서만을 비합 불란서. 이런 거 있거든. 여섯 번째가 영국인데, 영국은 무슨 정신? 아시죠? 기사도 정신. 또 아시잖아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나라의 덩치는 작은데 이 정신으로서 세계에 빛나는 그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450만 명. 우리 부산만한 나라예요, 부산만한 나라. 국민 소득도 높지 않아요. 21,300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하여튼.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워낙 인구가 작으니까, 여자까지도 2년간 업무 복무를 해서 20만 명밖에 안 20만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망만한 이스라엘을 16개
아랍 국가들이 1억 아랍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도 6번 전쟁을 했는데 6번 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지. 이스라엘이 이겼지. 그 정신이 뭡니까? 시온이죠. 그죠? 시온의 언덕에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시온적 정신. 세워놓으니까 여러분 왜 전쟁이 안 되느냐. 아랍은 1억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버리고, 에? 5천만이 안 돼. 5천만이 안 돼. 다 도망가고 전쟁에 참여를 안 해요. 이스라엘은 450만인데 전 세계 유대인이 몇 명입니까? 4천만 명이나 되거든. 해외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전쟁에 참여하니까 400만이 4천만이 된다니까.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세계에서 제일 하는 게 스위스. 스위스는 뭐 조그만 나라잖아요. 하도 전쟁에 시달리니까 우리는 영세 중립국 한단 말이야. 그런데 스위스가 무슨 정신? 신용과 정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신용 하나 지켜서 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신용을 지켜서 전 세계 이런 자금들이 스위스 은행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4천년간 무슨 정신으로 이 역사와 이 나라를 지켜왔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물정신, 홍익인간정신, 신라의 화랑정신, 조선의 뭐 선비정신, 둘의 향학정신 다 있는데 그 밑바닥에 그런 기본 정신은 어병정신이에요. 어병정신. 영어로 하면 Patriot Shoulder Spirit. 그래서 어병정신이 뭐냐. 우리 민족사는요 쭉 보면은 고조선 시대부터요 지도청 이것들은 별 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정치인, 언론인, 교수, 변호사, 성직자, 우리나라 흔히 이렇게 하는 지도청이나 지식인들은 우리 역사를 지켜오는데 별 역할을 못해요.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그래가 맨날 위기에 처하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나라를 지켜 일으키냐 하면 이름 없는 백성들이 나선다니까. 그래서 이 남명 조지 선생도 큰 벼슬을 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단성 현감. 지금부터 산청 군수도 아니고 단성 면장하신 분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거대한 기념관을 지어서 몇 병이 지나 오늘까지 이 정신을 우리가 받드는가 하면 이분이 바로 어병정신으로 나라를 지키시고 일으킨 분이니까 우리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정식이거든요. 근데 기록에 보면 여러분 고려 때도 옛날에 화랑도 막힌 적이 뭐 화랑이 여러분 정규군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화랑은 12화랑이라고 각 이 집안별로 사병 집단이 한 200명씩. 예.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삼국 통일의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고구려의 조이 선인도 정규군이 아니에요. 아시죠? 정년 어병 집단입니다. 이들이 대당 투쟁에 대수나라 전쟁에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빛나는 역사를 한 거 아닙니까? 고려시대 보면 우리가 거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거대한 거란이 고려를 못 이겼거든요. 그래 봤더니 1123년에 저 송날에서 서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고려 도경이에요. 거기 보면 내 책까지 있나 거기 나 좀 뗐어. 거기 보면 고려에는 제가화상이라고 중은 중인데 집에 있는 스님이 있는데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성복을 입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뭐 성을 쌓거나 전쟁이 발생하면 전부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 식량과 자기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란이 그 큰 거란이 고려에 이기지 못한 것도 바로 이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정규군은 별볼로 없는데 이 어병들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조선조 때 보면 우리 남해서 이제 길든 여기 어병들이신데 어병들인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진천이 봤지만은 일본군들이 그냥 일로 해가지고 4월 20일 날 말이죠. 저 중령 문경 세자 전투에서 조선군을 괴멸시킵니다. 근데 사실 전쟁이 안 돼. 왜 안 되냐 하면 조선에는 정규군이 없었거든. 정규군이 없었다니까. 그래 명나라가 대국이니까 명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는 명나라만 잘 받들면 된다. 요즘 더 얼빠진 인간들이 미국이 나가면 나라 큰일 난다고 오로지 미국 붙들고 하는 이게 옛날 사대주의야 사대주의. 응? 그랬는데 13만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제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신립장군이 내려가면서 그냥 길거리 가는 막 이러면 남자를 막 붙들고 말이야.
집집마다 가서 남자라는 거 막 끌고 와가지고 2만 명 군대를 편성했는데 이건 오합지졸이지. 훈련이 안 되고 무기가 제대로 없는 이런 군대가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문경 세자 갔더니 밤새 그냥 몇 병씩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을. 전쟁이 안 되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신립 장군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달천강에 무슨 진을 쳤다. 유명한 얘기인데 배수진. 왜요?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도망을 못 가게. 배수진을 쳐가 전멸했지요. 전멸했죠. 그 신립 장군은 그 강에 투신해서 자살하셨잖아요. 4월 21일 날. 그렇죠? 이 소식이 서울로 갔어. 광군이 괴멸되고 신립 장군은 달천강에 투신해서 자기를 하였다 했더니 조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는 거. 그래서 이 임금 일행이 저 어주로 도망을 가는데 백성들이 그 도망가는 임금 수레를 막았었다니까. 조선조실록을 보면 전하 이 여인 백성을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막았으니까 그 강군들이 호위병들이 백성을 창칼로 제치고 도망을 가니까 분노한 백성들이 도망간 임금 수레에 돌을 다 던졌다니까. 돌을. 이 나쁜 놈 새끼야. 돌을 다 던졌다. 그러고 가고 났더니 이 분노한 백성들이 우리 궁궐에 우리가 불을 질렀어요. 일본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손으로 궁궐을 다 불태워버렸다니까. 나라를 이꼴로 만든 양반, 저 고위관리, 사대부 집을 우리가 가서 다 약탈했어요. 불지르고. 그랬더니 일본 이 척후, 우리 같은 뭡니까? 정찰병이 서울에 와 있었거든. 이걸 딱 둘러보고는 반자이 반자이 만세 만세.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이 끝났지. 광군은 전멸했고 임금은 저로 북쪽으로 도망갔고 분노한 백성들이 자기 궁궐에 불을 질렀으니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지. 끝났잖아요. 그래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무혈 입성했어요. 서울에 그냥 전투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니까. 조선들 자리에 진을 치고 이제 한 사흘 쉬어가지고 먼지 좀 털고 이래가지고 이제 일로 평양으로 진격할 거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요 경계병들이 보초병들이 다 죽어서 누워있어요. 다 죽어서 칼에 찔리고 이래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이걸 이상하자면 누가 죽겠냔 말이야. 이게 죽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경계를 배로 늘려놨더니 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누가 죽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기 궁궐에 불을 지는 이 백성들이 막상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만. 나라도 나가야 되겠구만 하고 곡괭이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어병이라고 어병. 근데 여러분 이 어병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지스탕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저항, 독립운동 저항을 많이 해요. 하는데 전 세계 어병 가운데 우리가 특이한 게 두 가지. 하나는 여자가 칼 들고 나온다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여자 어병들. 유관순 열사 아시죠? 여자들이 칼 들고 나온다니까. 예. 선임이 칼 들고 나온다고 우리나라뿐이야. 또 선임이. 선임은 평소에 파리도 죽이면 안 돼. 살생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 사명대사 이런 분들이 나라가 어려우면 칼을 들고 나온다니까. 호국 불교라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진짜 어병정신이에요. 어병정신. 이런 이 어병정신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 그리고 101년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치열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무슨 이 정치인, 언론인,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참 처절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 독립운동 사상 가장 처절하게 한 게 우리의 독립운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때 독립운동이지 일본이나 다른 제국주의 세력이 보면 우리 독립운동이 뭡니까? 저항, 일상 저항운동이고 한편으로 보면 뭡니까? 테러라고요. 테러 아닙니까?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는데 테러 아닙니까? 테러리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인만큼 무시무시한 테러를 많이 한 민족이 없습니다. 잘 모르죠. 전 세계인을 수없이 놀라게 했어요. 수없이 놀라게 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죠? 1909년 10월 16일 날 안정권 의사가 저 할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건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아시죠? 이 사건을 여러분 오늘 국제정세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사건이냐?
하면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동 평화 문제를 협의한다고 파키스탄을 방문했는데 아프간의 청년 하나가 이때 우리 대한제국이 지금 아프간보다 존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아프간의 청년 하나가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죽이는데 무슨 폭탄 테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15m 전방에서 권총으로 오른쪽 가슴을 4방 쏘아가지고 적사시켰다니까. 적사 아닙니까? 시켰다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도망도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꼬리아우라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는 법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대한어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나는 테러를 한 게 아니라 일본군의 사령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야. 그게 나를 망국 공포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하라 그랬어. 전 세계가 놀라지 않았어요. 이런 테러리스트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만약 오늘날 어떤 아프간 청년 하나가 클린턴을 쏘아 죽이고 거기서 아프간 만세 외치고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전 세계가 감동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봉창 의사는요. 누구한테 폭탄을 줬다? 일본 천황한테다가 지금 같으면 미국 대통령 차에다 그냥 폭탄을 던졌거든요. 그게 불발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데 그거 터졌으면 큰일 났어요. 그거 터져가지고 일본 천황이 눈깔이 하나 빠졌거나 팔다리 하나 부러졌으면요. 수십만 우리 조선인이 학살됩니다. 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라. 독립 안 시키면 너희 천황도 죽일 수 있다 하는 그 기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을 보여주는 거지. 뭐 청산리 독립전쟁 같은 건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930년대쯤 가면 요즘 우리하고 이 세태가 비슷해집니다. 아이고 뭐 나라가 뭐고 역사가 반복이 주냐 민족이 어떠냐 나부터 살고 보자 이래가지고 독립운동의 불길이 꺼지고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7.85 서서히 변절해요. 왜 변절하느냐? 한 20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일본이 별 타격을 안 받아. 일본은 계속 강성해져서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상대가 계속 강해지니까 이게 그냥 잘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면 우리 조선 동포들이 독립군을 보고 저희가 못하는 독립한테는 감사합니다 해서 뭐 독립자금이라도 좀 보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이 독립군을 미워합니다. 비웃어요. 왜 비웃냐. 너희가 뭐 만주서 총 쏜다 해서 일본이 어떻게 되나 말이야. 괜히 너희가 총 쏘고 하니까 대일본 제국이 우리 조선을 믿지 못하고 조선 사람 어디 좋은데 중용도 안 하고 의심하고 감시하고 하니까 요 독립군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군을 고발한다니까. 자꾸 고발한다니까. 이러니까 그냥 독립군들도 그냥 이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1930년까지는 좌우합작 이 공산당 세력도 같이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했는데 일본군이 계속 독립군을 잡아 없애니까 이 조선공산당이 아주 씨가 마르게 생긴 거야. 그랬더니 모스크바에서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1931년에. 조선공산당은 당분간 독립운동을 중단하고 지하로 잠복해서 조직을 보존하라 하고 내려왔더니 조선공당 당수 박은영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 전라도 곡성에 도망가가지고 백돌 공장에 그 7년간 엎드려 있다니까. 이러면 독립운동의 불길이 완전히 꺼졌어요. 그런데 그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불길을 활활 타올르게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분이 계신데 누구다? 1932년 4월 19일 날 저 상해 홍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윤봉길 의사 아닙니까? 매흔 내일 모레 매실 필 텐데 그냥 매학과 보지 마시고 그 추운 겨울에 가장 먼저 피는 꽃 그 매흔한 선생 아닙니까?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천장절이라고 일본 천황 생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북한의 김정일이 생일입니다. 최대의 명절이에요. 근데 이때 일본이 10만 대군을 동원해서 치열한 전투 끝에 상해를 점령했거든. 그래 이것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로 그날 상해 홍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열었느냐. 천장절 경축 겸 상해 전성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거하게. 뭐 하려고? 위대한 대일본 제국의 시민들이여, 전 세계인들이여, 잘 보란 말이야. 이제 영영한 대일본 제국군은 상해를 넘어 중국 본토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야.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큰 행사를 열었는데 약관 25세 25살을 먹은 조선 청년 하나가 웃기지 마라 하면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라가와 상해 주둔군 사령관 제5해군 사령관 상해 거리면 다 죽였어요. 그냥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오늘 같으면 이라크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라크 주둔 미군들이 이라크 전성 행사를 열었는데 25살 먹는 이라크 민병대 청년 하나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해군 사령관, 이라크 주재 미국 회장을 다 죽여버린 거라. 장개석 주석이 이 보고를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찻잔을 떨어뜨리고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2억 우리 중국인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했단 말이냐. 아, 조선의 혼이 살아있구나. 내가 조선을 잘못 봤다. 그로부터 다시 우리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해 12월 19일 제가 우리 가나자오 형무 뒷산에서 여러분들 총살 당하시는데 총살 당하시면서 여러분과 우리 다물꾼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독립운동 할 것도 없거든. 또 지금은 세계화 시대잖아요. 군대가 밖으로 나가서 뭐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세계화 시대는 국경이 없잖아요. 인정이 없잖아요. 자본과 기술을 가진 자가 전 세계로 나가서 영토를 넓혀가는 경제 영토를 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 엘리트가 바로 그 후예들이거든. 그죠? 우리처럼 민족 교육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인데 우리한테 남긴 말씀이 있어요. 일본군 이것들 총 쏘기 전에 사형수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했더니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이 비록 힘이 없어 일본 너희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선진국이 못되고 통일이 안 되어서 주변에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직 눈치를 보는 그런 신세잖아요. 그러나 우리 조선의 유구한 역사로 미루어 볼 때 3,300년간 동고를 호령하고 일본을 도와주고 가르친 그런 우리의 역사로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세계 정세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 조선은 머지않아 반드시 독립될 것이다. 예. 우리 2천만 조선 동포는 이 꿈을 잃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기 바란다. 나 윤봉길은 어려운 시기에 조선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분과 저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시대에 분단과 가난을 뼈대내고 선진한국, 통일한국을 일으켜야 될 그 역사적 과정에 한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조선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의 아들로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난다. 쏘라면서 떠나. 그런 정신이 우리를 독립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 독립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단됐지. 전쟁의 그 가난한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서독의 광부로 간호사로 월남의 군인으로 근로자로 저 중동으로 전 세계를 누벼서 오늘 이만한 나라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만한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시대에 선진 한국을 건설하고 그 경제력으로 통일을 일으켰어.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꿈을 가슴 한구석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을 빠뜨렸는데 우리가 36년을 총을 쏘고 폭탄을 던져서 전 세계인을 수없이 놀라게 한 민족인데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죄 없는 일본 민간인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일본 백화점에 무슨 폭탄을 던지고 지나가는 일본 버스에 뭐 폭탄을 던지고 일본 부자를 납치해가지고 몸값 받고 풀어주고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탈레반 저것들은 뭐 테러도 아니에요. 비적이지 비적. 그리고요 단 한 번도 우리 독립군들은 어린 소년 소녀들을요 신해교육 시켜서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것도 안 시켜요. 그 비겁한 거예요. 지는 동굴에 맨날 숨어서 일을 하고 예? 반드시 동기 정면 나와서 쏘고 도망도 가지 않아요. 반드시 법정에서 우리가 왜 총을 쏘았는지 우리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랑스럽고 의연한 테러가 우리의 테러입니다. 저는 다른 거 저런 무슨 아프간 탈레반이나 이라크 민병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아주 그렇. 이게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요, 이걸 시를 쓰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써서 온 세계 자랑했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거든요. 이제 우리 한류, 이게 좀 세계를 누비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이 음악인들이 이런 우리 정신, 이런 혼도 아마 음악화 해가지고 아마 세계에 자랑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2박 3일의 다물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잠자고 있던 한국인으로서의 이 긍지, 자부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의 존재가 되어서 이 나라 경제를 받들어서 통일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북한 저거요, 우리가 쌀 비료 보내가지고 100번 보내보세요. 잘 살 수 있나? 옛날 우리가 미국에 무상원조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아시죠? 우리 어릴 때 뭐 미국에 구원물자고 맨날 받았다고 그럼 죽는 거야. 원조 받아서는 못 살아요. 산업화가 돼 있대요. 북한이 1920년대 우리가 잘 살았어요. 아시죠? 철강, 조선, 기계 산업이 우리보다 앞섰다니까? 이제 북한이 개혁개방하면 여러분들 다 알기니까 이제 북한에 가서 북한 조선소 가서 지금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가서 기술 지도도 하고 그 북한 조선소 좀 정상화시켜주고 개혁개방도 잘 쓰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다. 회사원이 아니다. 민족의 미래를 향해 가는 소리 없는 일꾼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